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전일 3대 악재가 해소되는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하락을 보이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입니다. 다우지수는 바닥 찍고 살포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빌그로스, 빌에크먼 둘이 나와서 국채금리에 대한 이제 고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언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수급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으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이랑 이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제 국채 쪽에 압박을 넣고 있는데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26, 28일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죠. 이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초청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양국이 조금 친화적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오랜만에 미국 농산물을 좀 대거 이제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둘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화친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무역 전쟁 쪽에서도 휴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간에 껴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 그냥 소폭 반등했는데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33,600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을 넘어야지 의미 있는 거고 정말 큰 의미는 34,200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등락 이렇게 좀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뭘 해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너무나도 강한 증시고 만약에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내려와도 사실 신경 쓸 건 없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이제 기술주에도 부담이 되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 기술주 전쟁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용장고 때문에 청산하느냐고도 많이 밀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밀리면은 우리가 좀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사실 나스닥만 놓고 보면은 얘네는 더 내려가서 더 쉬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생각하면 얘네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정도는 전혀 문제 없고 여기 살짝 좀 더 밀려도 되는데 급락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쉬어도 상관없다 보시면 되고 근데 크게 쉬는 것 같진 않아요. 13,000 정도는 숫자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주변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보면은 니케이, 그러니까 상승폭을 다 유지는 못했지만 니케이 증시도 일본에서 이제 0.67% 상승, 그리고 홍콩 항생 증시 같은 경우도 0.5%, 그리고 상해 종합 증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0.4%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못난이 증시, 우리나라 증시만 못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가 0.85% 밀리면서 오늘 요거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플러스로 출발했는데 유지되지 못했다. 엄청난 강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조차 유지 못하고 밀리는 거. 코스닥은 또 1.79% 밀리니까 또 실망감. 물론 어제 봉 있는 사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을 보이시는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야 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대규모로 쳐서 막아놓고 콜옵션 매도로 막아놓으면은 둘 다 뭐예요? 선물 매도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익을 보는 포지션이에요. 그럼 얘는 내려갈 수익 보는 거면 올라가면 손실 보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반등 나오는 정도까지는 어차피 수익권인데 일단 내려갈수록 수익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청산이 나왔는데 조금밖에 안 나왔고 너무 적죠. 선물은 좀 적극적으로 청산 나올 필요 있습니다.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이제 추후에 청산해도 되는 거고 일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아직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청산 규모가 나왔는데 조금 더 나왔으면 한 50억 이상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규모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청산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콜옵션만 좀 풀어줘도 위에 올라가는 데는 조금은 이제 몸놀림이 가벼워진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선물이 청산 나오면은 아주 나이스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그래서 어제 올라가더라도 이제 좀 제한적으로 올라가고 다중바닥을 찍고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 갑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섹터별로 들어가면 더 정확합니다. 보시면은 하이닉스 보시면은 짱짱하죠.
전혀 안 밀렸죠 오늘. 0.55% 상승인데 이건 뭐 올랐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뭐 이 중심선 위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죠. 여기서 매물 소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심선 넘어가서 위쪽 13만원 건드리고 위에서 쉬고 있는 것도 괜찮다. 사실 여기 건드리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만큼 수급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그리고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6만원 돌파 시도하면서 6만원 쪽에 딱 붙여놨죠. 한미반도체 어떻게 한다? 6만원 돌파하면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 그때 보시거나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면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괜히 어정쩡하게 들어가면은 수익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추격 매수했다가 내가 사면 자꾸 이렇게 손실로 마감하고 하는 경우 생기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따라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체크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테크엔 같은 경우 확실하잖아요.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고 7,500원 넘어간 다음에 요 구간 지지력 터치할 때 봐도 된다고 그랬죠. 이런 거예요. 6만원 한미반도체 6만원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확실하게 넘어갔을 때 보셔도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테크엔은 오늘 9,000원 정확하게 돌파 시도한 다음에 9,000원 뭐예요? 바로 전 고점 부근이죠. 그러면은 저항 구간에서 한번 정리하면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세 나온 종목들은 조금 줄이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보시고 HPFP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죠.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고 파두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권에서 살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거 수급 한 번만 들어오면 36,000원 넘어가는데 기존에도 36,000원에서 44,000원 사이 요 사이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요 구간을 깨고 내려간 건데 36,000원 회복되면은 다시 기존 박스권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주는 36,000원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눌린다? 그럼 이중바닥 혹은 다중바닥 만드는구나 생각하면서 요 이 33,000원 뭐 전후 뭐 요런 구간부터는 또 모아가는 이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25,000원 위쪽 요 아래 살짝 내려왔다 바로 회복하고 위에서 움직이죠.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 주가권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반도체주들은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스페타 시수나 이렇게 좀 밀린 뭐 IS나 이런 밀려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기회로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2차 전지주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급락 나왔고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에 이어서 또 뭐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2차 전지주 고의적으로 밀어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요거 그 신용장고 보이시죠? 이거 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어제 분명히 이 구간이었는데 보니까 이거 이틀 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면은 더 내려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만큼 내려온 거 2조 넘어서 거의 이제 2조 3, 4천억 정도 수준의 이제 매도를 만들어냈는데 반대매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뭐 내일까지 해서 보면은 거의 뭐 한 2조 4, 5천억 정도 돼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한 번 더. 왜? 어제 같은 움직임을 만들면은 제가 캔들은 만들었는데 수급이 안 돌았다고 했죠. 그렇게 만들면은 이제 왔구나 하고 대기 자금으로 또 매수 왕창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아차하게 만드느냐고 2차 전지 한 번 더 밀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제 2차 전지주 뭐 계속 매수하세요 이런 말씀 안 드렸죠. 2차 전지주는 조금 지켜보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반도체주는 짱짱하고 좋은데 2차 전지주를 바엔 차라리 그냥 자동차주 모아가는 게 낫다라고 했고 2차 전지주도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된다. 그리고 대신 기술적 반등은 중간중간 나온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주 밀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리면 오히려 좋아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 우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리튬 가격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는 이제 하방 경쟁 만드는 정도 과정이다. 반도체랑 비슷하죠. 그래서 하방 경쟁 만들고 나면은 이제 뭐 4분기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해도 이제 내년 되면은 리튬 가격 이렇게 이제 슬슬 반등세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도 바닥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딱히 실망하실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여기서 너무 좋아하실 것도 없습니다. 밀렸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물론 밀릴 때마다 모아간다라는 전략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뭐 세계에서 뭐 가장 배터리 잘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거 충분히 좋고요. 저는 포스코 퓨처엠 좋아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30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거 너무 싼 가격이다. 사실 작년 말에 18만 원이었는데 작년 말일 봤을 때 18만 원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종가가. 그리고 나서 올해 69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내준 거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처럼 이렇게 단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양극재, 음극재 모두 1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1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하는 규모를 보면. 그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밀려있을 때는 잘 예쁘게 잘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포스코홀딩스랑 뭐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뭐 포스코홀딩스는 아직도 올해 올라온 게 상당히 좀 많죠. 그러니까 요거 잘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에코프로만 실적 안 좋게 나왔으니까 2차전지 대체적으로 포스코 그룹 주도로 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만 특별히 뭐 너무 여러분들이 뭐 신경 써서 그렇게 뭐 왜 에코프로만 떨어지냐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좀 전에 보셨듯이 포스코 퓨처엠 어마어마한 상승 보인 다음에 다시 다 거의 다 내줄 정도로 내려왔죠. 에코프로는 뭐예요? 이거 10만 원 구간, 10만 원 전후 구간에 있던 거 150만 원 갔다가 지금 7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아직도 올라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에코프로 폐배터리 기업이고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양극재 하나만 하는 기업인데 무슨 뭐 현대차 시총 뭐 40조 넘어가서 현대차 시총을 넘어가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세계 3위의 완성차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근데 뭐 현대차의 시총을 넘어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정도 내용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쉬는 타이밍에 제대로 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8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건 아니고 이 아래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100만 원 아래만 줘도 조금씩 하루 한 주씩 해가지고 밀릴 때마다 음봉 나올 때마다 한 주, 음봉 나올 때 한 주 이런 식으로 모아갈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80만 원 아래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도 이제 턴되는 모양은 안 나왔으니까 밀릴 때마다 또 한 주씩 한 주 계속 모아가는 거는 그냥 유효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금 더 밀어내렸지만 그만큼 개인 투자분들 물량이 많으니까 이걸 좀 털어내고 가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자, 아까도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방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다 또 나오는 게 매년 뭐 이쯤 되면 나오는 거죠. 자, 이번 주 주말에서 원래는 이달 말일이죠. 할로윈 데이가 있습니다. 뭐 작년에 좀 안 좋은 이제 좀 숙연해지는 일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할로윈이라는 뭐 축제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우리나라에서는 빼빼로데이지만 중국에선 광군제, 1년의 소비를 거의 다 해버리는 이 광군제가 있고, 미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녀공장에 대한 뭐 기대감 얘기 나오는데 뭐 바닥에서 그냥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마녀공장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냥 써보세요. 저도 마녀공장에서 스킨 하나 주문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써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뭐 저보다는 여성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제품을 궁금하다 하면은 다 써보세요. 전 전자제품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다 써보고, 제조사 어디서 이제 제조를 했는가, 뭐 보면은 이제 뭐 코스맥스에서 제조를 했는가, 하구콜마에서 제조를 했는가,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저는 화장품을 한 번씩 뜯어보면서 쓰는데,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은 이제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그래서 마녀공장 같은 경우 올라왔고, 뷰티스킨 올라오고,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죠. 이런 종목들 좀 움직이고, 전통적인 종목은 당연히 올라왔죠. 한국 화장품 제조. 얘가 과거에는 뭐 대장주라고 하면 뭐 아모레퍼시픽 쪽이 대장이고 LG생활건강이 대장이고 뭐 이런 쪽이 대장이었고, 그리고 나서 좀 중소형주 중에서 우리 방산주 중에 뭐 빅텍 매매하듯이 좀 재밌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장 뭐 멋있게 움직이고 코리아나가 뒤를 따르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종목들도 오늘 윗꼬리는 달긴 했지만 뭐 역시나 강세로 나오고
거래대금 보시면은 터져 있죠. 이런 종목들 올라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신 없다라고 하면 뭐 산다? 연우 같은 거 그냥 사는 거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연우 아직 16,000원 회복이 안 됐습니다. 뭐 한국콜마에서 완전히 인수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맥스나 이런 쪽, 어느 코스맥스 이런 OEM, ODM 쪽 이런 쪽 보면은 이게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가장 뭐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이 화장품주들 다 안 좋을 때도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움직임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서 계속 좋았었는데 얘 또 다시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여전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청담 글로벌이나 이제 안 좋을 때 한 번씩 이제 반짝반짝 윗꼬리 많이 달았던 이제 청담 글로벌이나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바닥에서 턴대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토니모리나 뭐 이츠한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는 바닥에서 돌리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10,000원 아래 내려가면 이거는 뭐다? 기존의 저점 구간이 6호 기원하기 전 주가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주가다. 10,000원 위로 다시 올라올 거고 제자리 찾아가려면 적어도 이렇게 튀어는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자리 찾아서 슬슬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제 뭐 GKL 이런 종목들 같이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의미 있게 진에어라든지 뭐 제주항공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들도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어요. 중소항공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쪽 보시면 될 거예요. TA 항공이나 뭐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좀 바닥권에서 좀 돌리고 있구나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타르에 지금 이제 또 그 스마트팜 협력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듬지팜 저도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뭐 한 달 좀 넘은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종목 생소하긴 하지만 이제 살살살살 이제 다시 한번 뭐 상장 초기 가격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딱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스마트팜 쪽으로 이제 기존부터 계속 뭐 연계하고 있다, 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같이 뭐 이렇게 20% 올라오면서 거래량 실어서 와주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쪽 얘기하면은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조비나 이런 종목들 뭐 역시나 뭐 한 10% 이렇게 올라 있고 조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데 얘는 거래대금이 안 터졌네요. 거래대금 터지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 얘도 한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오늘 거래대금이 조금 아쉬워요. 못 올라온 것보다 거래대금이 좀 아쉽습니다. 거래대금만 터져주면 조비나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가 뜬금없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건 참고 정도 하시고 얘 움직이면 뭐 푸드나무나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죠. 수급 들어올 때 그냥 보시면은 이렇게 10,000원 아마 건드리고 윗꼬리 쭉 달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맥널티나 푸드나무 이런 종목 윗꼬리 잘 다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뭐 잘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스마트팜 쪽 얘기하면은 뭐이 농기계 쪽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동이라던가 뭐 대동기업 그리고 이런 뭐 TYM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사실 오늘 뭐 제대로 오르진 못했고 위쪽으로 강세는 보였지만 음봉으로 밀리면서 그냥 뭐 이렇게 보합으로 끝나고 이제 TYM도 뭐 소폭 강세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지금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스마트팜 쪽으로 관심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이 이제 또 사우디랑 이제 뭐 방산 쪽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 나오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중동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란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주 충돌이 있죠. 그래서 미국하고도 계속 협력을 하면서 미국에서 아주 큰 고객 중 하나가 사우디죠. 그런데 지금 조금 소원해지다 보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눈을 살짝 돌리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K9 자주포나 뭐 천궁2
뭐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시스템, 뭐 풍산 요런 쪽에서 이제 뭐 탄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격 시스템 같은 경우를 계속 이제 관심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거의 근접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뭐 10만 원 구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넘어갔다가 뭐 살짝 이탈했다 다시 회복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구간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레벨이 제일 좋고 안전한 종목 중 하나는 이제 LIG 넥스원이 아니겠느냐. 요 두 종목이 가장 뭐 편안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 그냥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이중 바닥 찍고 돌리려는 모습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좀 부족해요. 거래대금이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는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수개월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4,000원 아래쪽 한번 내려왔다가 바닥 찍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중 바닥성, 그래서 다중 바닥성을 34,000원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냥 나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편안하게 그 주식 생각 안 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이런 풍산 같은 경우도 관심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한번 싹 올라오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빅텍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이게 어떤 기회냐면은 더 상승해서 간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저는 기존에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빅텍이나 최근에 휴니드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었죠. 수주 소식도 있으면서. 그래서 휴니드, 뭐 이렇게 뭐 퍼스텍 등등, 뭐 스페코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아직 뭐 크게 올라오지는 못한 뭐 퍼스텍이나 휴니드 같은 경우 그 스페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도 잘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잘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G 현대 일렉트릭, 이 종목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들 좀 관심을 모았는데요. 뭐 계속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딱히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75,000원 넘어가면은 더 좋아지는 종목이고요. 근데 잘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죠.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약재는 많이 오른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번 실적 모멘텀으로 75,000원도 넘어간다? 그럼 한 차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LX 일렉트릭은 먼저 한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관련해서 뭐 에이루트나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움직였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워낙 뭐 동전주라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동전주가 돼 있죠. 과거에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뭐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 테마가 형성될 때 옴니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좀 뭐 누리플레임 뭐 이런 종목들 이제 계속 나오곤 했었는데 뭐 요것도 이제 뭐 1,000원 아래로 내려와서 너무 싸진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볼만은 한데 가격이 너무 싸니까 조금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 중심으로 보시면서 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현대일렉트릭이 75,000원 돌파하면 나는 조정 좀 받아서 좀 안전하게 보겠다면 LX일렉트릭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EU에서 풍력 지원 패키지 또 발표를 했죠. 올해 풍력주들은 굉장히 억울한 게 미국이랑 뭐 저기 뭐 일본, 유럽 계속 좋은 소식 나오는데 풍력주들 계속 뭐 힘을 못 춥니다. 그나마 CS 베어링이 좀 좋았는데 14,500원, 14,500원에서 이제 15,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계속 이중천장 찍어놓고 이제 충분히 휴식 취하는 모습이죠. 10,000원 아래는 좀 뭐 과하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뭐 좋은 이슈가 있을 때 한번 10,000원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 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하락 밴드는 넘어가야겠죠. 10,000원하고 11,500원 사이 이 중심선은 넘어가줘야 되니까 이제 뭐 1,750원이 되겠죠. 1,750원 넘어가야 되는데 편하게 보시려면 그냥 여기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죠. 11,500원 넘어가는 거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10,000원 구간 쪽 내려올 때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풍력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CS인도 잘 보면은 이중 바닥서 움직임 만들고 5만 원 회복되는 모습이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대신 거래 대금이 아직 안 터졌으니까 거래 대금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SKDND나 뭐 동국 SNC 이런 종목들도 오늘 모양은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채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래 대금이 안 터져서 한 번 더 터지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국 SNC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오늘 뭐 움직이지도 못했고 거래대금도 안 터졌는데 보통 후발주로 많이 움직이니까 얘가 3,000원 이렇게 회복되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아예 하락 이 추세를 벗겨내는 거죠. 그럼 동국 SNC는 아예 그냥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있다 3,000원 넘어가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종가 기준 3,000원 넘어간다, 거래대금도 좀 터져 있다, 그러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바닥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내 종목은 괜찮은가. 그래서 저희 선한스탁에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쇼츠 영상을 통해서 뭐 종목들 그리고 뭐 섹터들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도움 받으시고 뭐 도움이 좀 됐다라고 하시면은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쪽에 가입 신청하셔서 함께 매도하면서 이겨 나가면은 지금 구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오히려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저희한테 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특히 바닥 잡았습니다 할 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수급만 돌아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슈는 이미 어제 다 나온 대로 이제 점점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